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 미술이란 무엇인가? 예, 그 핵심적인 의미와 도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려불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인 아미타 열애도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미타 부처님 가슴에 만자 문양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예, 이 만자 문양은 차크라가 열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신성성과 합일할 때에 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문양 또는 뭐 현상이기 때문에 단지 불교만의 이제 전유물은 아닙니다. 힌두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문양 등에서도 이 만자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신라시대 때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지요. 원효대사는 당나라 유학 가는 도중에 이미 이건 모두 다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지만 의상대사는 이제 깨닫지 못했기에 당나라에 계속 이제 그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종남산의 지상사의 이제 지엄 대사한테 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의상대사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래가지고 신라로 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지엄 대사가 좋다. 그러면은 네가 깨달은 게 뭔지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깨달은 게 뭔지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의상대사가 이렇게 이제 종이와 붓을 가지고 그 위에 만자를 그리고 만자 끝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공간에다가 그 유명한 법성계, 예, 화엄, 지금 보시는 거는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기도 하지요. 예, 법성계를 씁니다. 요 이제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예, 예, 법의 성품, 진리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원융, 모든 것이 다 하나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무이, 상, 예, 이제 불이이다. 두 개가 아니고 모두 하나더라. 깨닫고 보니까. 그리고 모든 법은 부동, 본래적, 예, 부동하고 본래, 본래부터 정멸 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었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엄경의 핵심인 일즉다 다재길, 예, 일체 속에 내가 있고 또 내 속에 일체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씁니다. 그랬더니 지엄대사께서 이제 하산하도록 해라. 이제 통과. 이래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낙산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화엄 10차를 세워가지고 화엄종을 전파하게 되시지요. 우리나라에서의 화엄종의 개조가 이제 의상대사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상대사가 당시 이제 깨달음의 증표로 본인이 직접 그렸던 화엄일승 법계도를 이렇게 이제 화엄사 같은 경우에는 석탄일을 맞아서 이렇게 이제 그 일승 법계도에 소용돌이 문양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신자들로 하여금 빙빙 돌면서 이제 개송을 이제 읊게 하고 그다음에 수원의 어느 사찰에서는 이렇게 이제 미로처럼 만들어 가지고 한글로 그 이제 법성계를 써가지고 이걸 읽으면서 이제 신도들한테 돌게 하는 그런 숙제를 내주시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현대 불교미술 작가님이 요 이제 만자 문양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름답게 무수한 만다라를 그 안에다가 만다라가 꼽히는 것을 그 안에 묘사를 하신 그런 작품입니다. 예. 자,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미타부 차님의 이 디테일 속에 어떤 깨달음의 세계가 묘사되어 있는지 보시는데요. 우선 손바닥을 보시면은 여기에 팔폭으로 법륜이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 각 손가락 바닥에도 법륜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손이 약간 돌아가 있으니까 측면 모습만 살짝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바닥에도 이렇게 이제 법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 몸으로 이제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법을 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불하는 멀리서 봤을 때는 모릅니다. 이제 가까이 들여다 보면서 이 이제 깨달음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 디테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붉은 가사 또는 법의를 걸치고 이제 계신데요. 이 가사 위에는 화려한 문양이 금선묘 또는 이제 금리라고도 하는데요. 금리로 그려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식물의 넝쿨, 그 다음에 잎사귀와 잎맥, 꽃문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문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 무릎인데요. 그 세부 문양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동글한 문양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모나 세모인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둥글다, 둥근 원 문양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둥근 원 문양 안을 한번 들여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안에는 마치 소우주와도 같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원의 지름은 약 5.6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자 손가락으로요. 남자 손가락 손은 두툼하니까요. 이제 얇은 여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검지와 이제 엄지를 말아 주었을 때 이제 나오는 동그란 문양, 동그란 크기, 요 정도 되는 게 약 한 이제 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문양의 크기는 5.6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마이크로 또는 매크로의 세계, 소우주가 또는 이 소우주 속에 대우주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선형의 문양으로 돌아나가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생명의 분화를 거듭합니다. 제가 이제 이 문양을 한번 따라 그려봤더니요.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이제 줄기가 고사리 문양으로 나선형 문양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고요. 그 끝에 정도에서 다시 또 그것과 똑같은 나선형의 이런 잎사귀 문양이 끊임없이 연결되면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게 하나로 전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왼쪽 디테일의 무릎을 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기가 막힙니다. 넝쿨 문양이 뻗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석류 같은 씨방에서 씨앗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 씨앗은 몽글몽글, 동글동글, 여의주 같은 것이 무수하게 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양은요. 금리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금리라는 것은요.
예, 고운 금가루를 악유에 풀어서 만든 안료인데요. 이게 금가루는 금속성이라 쉽게 이제 말라버려서 부드러운 필선을 묵선처럼 그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예, 실제 예, 이제 금과 은을 다루시는 예, 사경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하나 그릴 때도요, 여러 번 거의 한 이제 1cm 정도 되는 짧은 선을 연결해가지고서는 집중을 해서 그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망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선 하나를 그릴 때도 예, 오롯하게 집중을 해서 예, 그것을 조심스럽게 연결해서 연결 부위가 예,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되게 신경을 쓰면서 그려 나가야 하는 것이 예, 금리선입니다. 그런데 예, 본 그림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다루기 힘든 또 실제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리기도 힘든 예, 금리를 가지고 아주 묵선처럼 쉽게 보이도록 예, 부드럽게 유려하게 물 흐르듯이 그것도 한 호흡으로 예, 표현했다라는 점이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고려불화의 디테일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예, 이 대단한 건지 잘 아시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 조선시대 불화를 보고 이제 고려 불화를 보시면은 그 현격한 차이를 아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예,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예, 이런 디테일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이 원문양 안에 다채로운 문양이 있는데요. 그 다채로운 문양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보이는 연꽃 문양을 주목하시면 그 연꽃 잎사귀 안에 연꽃 잎맥 선이 있습니다. 초극세필로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붉은 바탕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비단 바탕의 시줄 날줄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로 렌즈로 줌인 해갖고서는 땡겨 찍어가지고요. 예, 아주 디테일하게 그 비단 바탕의 시줄 날줄까지 다 보이는데요. 이 이제 그림을 그린 바탕, 천에 해당하는 이 비단의 시줄 날줄의 두께보다 이 연꽃 인맥선에 그려진 이 선이 훨씬 더 가늡니다.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이제 두께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예, 이 필선이 미세하고 그 다음에 초극세필의 필선으로 그려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디테일 문양 다 보셨고요. 바로 이러한 고려 불화는 뭐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은 예, 그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뭐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면 동아시아권이었겠죠. 예, 중국과 일본에도 이제 이웃 나라들에도 유명해가지고요. 이제 원나라의 탕후라는 학자는 자신이 쓴 고금화감, 옛날과 지금의 그림 평론, 지금 같으면 미술 비평서죠. 예, 옛날과 지금의 그림 감상 평론서에 고려 불화에 대해서 이렇게 특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기하고 있냐 하면은요. 고려의 관음상은 지극히 공교롭다. 그 필치가 매우 유려하고 섬녀함이, 섬세하고 화려함이 극에 달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섬세하면은 화려하기가 힘들고요. 화려하면은 섬세하기가 힘든데 그 양자를 다 갖추고 동시에 유려함까지 예, 장착을 한 그런 이제 고려 불화를 그 당시 원나라의 귀족, 왕족들도 예, 항상 한 점 예, 갖고 싶어 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고려 불화는 뭐 예, 세계 유수 콜렉터들이 한 점은 꼭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예, 작품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아미타 부처님이 앉아 계신 연화대, 연화자를 보시면은 연꽃 인맥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예, 푸른 연꽃에 이제 예, 아주 기가 막힌 철선묘로 그려진 이제 연꽃 인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철선묘라고 했는데요. 철선묘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께가 일정한 선을 이제 철선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반대말은 비수선입니다. 비수선은 저희가 이제 산수화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선인데요. 비수선은 뚱뚱할 비자에 파리할 숫자, 선이 굵었다가 얇았다가, 그래서 굵었다가 얇았다가 하면서 예, 이제 강약을 줘가지고 또 아름다운 그런 선을 이제 치는 것을 비수선이라고 하는데요. 고려 불화는 비수선이 없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철선묘, 두께가 일정한 철선묘입니다. 이 철선묘는 오롯한 집중력을 장기간 요하는 그런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선묘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집중이 불안할 경우에는 삐끗해가지고서는 절대 깨끗하게 나올 수 없는 것이 이 철선묘입니다. 이제 고려불화는 작품 전체가 오롯하게 이 철선묘로 깨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린 화승이나 화사의 정신이 청정하게 오롯하게 이제 깨어 있었다라는 얘기겠지요. 미세하게 깨어 있는 마음으로 오롯한 집중력을 아주 장기간 요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들은 방금 보셨던 이런 디테일을 보고 신의 경지다 라고 이제 극찬을 하는 학자님도 계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 고려 불화의 문양이 얼마나 위대한지 유사 시기 같은 시대의 원나라 때 불화를 한번 비교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당시 이제 교토 국립박물관에서 이 작품을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조사를 하고 있을 때에 당시 이제 교토 국립박물관 큐레이터이신 학예사이신 선생님께서 온 김에 다른 불화들도 조금 보고 이제 감정을 좀 해달라. 도무지 한국 건지 중국 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서 온 김에 좀 소팅 좀 해주고 가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마침 원나라 불화를 이제 걸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찍어 나갔는데요. 이 디테일이 수승하지 못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찍을 게 없습니다. 보통 찍을 때에 대중소로 저는 이제 나눠서 찍는데 특히 고려불화 같은 경우에는 정신없이 한 2시간가량을 필름 그때는 이제 롤 필름을 썼으니까요. 롤 슬라이드 필름 한 12통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일본 거는 확실히 아닌데 솔직히 어느 나라 건지 잘 모르겠다. 네가 감정 좀 해주라 라고 이제 딱 걸어 주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고려 불화인지요. 보시면은 일단 손톱이 굉장히 좀 깁니다. 조금 우리나라 불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약간 이질감이 나타나고요. 고려 불화의 트레이드 마크인 가슴에 무슨 자 문양 이제 문양이 있었죠. 네, 만자 문양이 일단은 없습니다. 근데 얼굴 상호의 형식은 육개 모양이라던가 그 다음에 중간 개주 문양 이런 거는 일단 형식은 굉장히 고려 불화랑 유사합니다. 그런데 색깔의 톤과 그 다음에 색감, 채도 같은 것이 조금 이제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제 디테일을 보시면요. 이제 이렇습니다. 디테일을 보시면은 요 이제 붉은 바탕에 묵선으로 이렇게 이제 주름을 그렸고요. 그 위에 금선묘, 금리로 연꽃 문양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연꽃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렸고요. 요 연꽃의 원문양의 크기는 방금 보셨던 고려불화의 원문양의 크기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양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필선을 보면 어떠십니까? 이 두께가 일정치 않고 굉장히 예, 조금 거친 느낌이 들지요. 그 다음에 여기 목선의 옷주름도 금선이 아니고 목선으로 쳤음에도 이제 두께가 들쭉날쭉합니다. 얇았다가 두꺼웠다가요. 이것을 이제 고려불화랑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이제 요 앞에 보신 거는 요거는 이제 원나라, 중국 원나라 때 작품이고요. 이제 요 밑에 있는 문양은 우리 고려불화의 디테일입니다. 이 디테일을 비교해 보시면은 고려불화의 우수성을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금방 간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붉은색도 어떻습니까? 붉은색의 색감과 일단 그 붉은색의 톤 자체가 우리 고려불화는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제 보라색, 붉은색의 이제 자색 빛깔이 싹 돌면서 굉장히 이제 투명합니다. 색깔의 투명도를 저희가 채도라고 하는데요. 채도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채도가 낮다라는 것은 탁한 거고요. 채도가 높다라는 것은 투명하다는 맑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더 맑습니까? 그렇죠. 우리 고려불화가 아주 압도적으로 채도가 높습니다. 고려불화의 핵심은요, 이 맑음입니다. 청정함, 채도가 높아야 됩니다. 고려불화는. 탁하면은요, 일단 고려불화의 재현에서 실패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불화를 이제 재현했는데 성공했다. 아니면은 성공 못했다. 그 갈림길은 채도에 있습니다. 얼만큼 맑으냐, 그 채도가 얼만큼 높으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이 얼만큼 살아있느냐에 있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의 불화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테일을 보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불화 하는데 고려불화가 어째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세계 유수 박물관은 다 한 점씩 갖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상품의 1등급의 고려불화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유출돼 갖고 일본에 많이 소장되어 있고요. 또 일본에서 이제 사찰 경제가 어렵거나 또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또 나라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 우리나라 고려불화를 미국이랑 영국으로 이제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에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진리를 품은 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테일을 보여드렸더니요. 제가 어느 대중 강의에서 이제 처사님께서 그래서 이 문양이 도대체 뭐냐? 저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양이 도대체 뭐냐? 뭐긴 뭘까요? 이 문양은 우리가 실제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제 하는 모습이라고요? 실상입니다. 우리의 실상, 진리의 세계, 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실상이 아닌 이제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뭐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가상이라고 합니다. 거짓가 또는 임시가, 임시적으로 있는 모습. 그래서 거짓인 모습. 그래서 이제 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상의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가상이 우리는 이제 실상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이게 실상인 줄 알고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누누이 염옥한 포영,
예, 이 속계의 세계, 이 가상의 세계는 예, 몽환포형, 포영, 예,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포말, 다 부서지는 포말과 같고 예,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을 주셔도 저희는 이 가상을 보고 오히려 가상에 집착을 하고 예, 실상을 보지 못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예, 이 실상을 아미타경, 그다음에 관무량수경 이제 이렇게 예, 극락의 세계로 묘사해서 이제 경전으로도 예,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도 그려가지고 눈앞에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는 실상과 가상을 예, 구분을 못합니다. 예, 가상에 파묻혀가지고 평생 그것이 예, 실상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예, 거머쥐려고 아둥바둥 하고 살지만은 절대 거머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 금강경에 말했듯이 예, 꿈이고 환영이고 포말이고 예,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 다음 제 3부에서 이 실상에 대한 진리가 조선시대에는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